이거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개수가 모두 실수죠. 1과 마이너스 9는 실수이고 PQ만 실수이면 개수가 모두 실수인데, 개수가 모두 실수라는 전제가 붙으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3차 방정식에 하나의 허근이 존재하면 나머지 허근은 무슨 관계죠? 뭐 이런 거예요. 주어져 있는 방정식에 PQ가 실수라 개수가 모두 실수로 바뀌면 한 근이 1 플러스 i면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i가 나와야 되겠죠. 켤레 형태로. 그 나머지 한 근까지는 몰라요. 이렇게. 일단 두 개가 켤레라는 것. 그럼 두 허근이니까 얘랑 얘랑 관계는 서로 켤레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알파의 켤레를 취한 게 마이너스 알파 제곱과 같다. 이런 느낌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조금은 더 쉽게 정리하려면 뒤에 어차피 해야 되니까 어차피 바로 뒤에 따라 넣을걸? x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나머지 허근은 오메가 바였죠. 그 얘를 1로 넘겨서 인수분해 하다 보니까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고, 여기서 이제 근이 얘가 0이 되는 값인 1이 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값에서 허근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메가나 오메가 바는 이 3차 방정식을 만족하지만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메가의 세제곱은 1 또는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1. 이게 성립하며, 그 다음 여기도 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 다음에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 이게 성립해요. 근데 얘는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 근이 얘네 둘이다 보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에 따라 뭐도 성립하냐면 오메가라는 값과 오메가 바를 더하게 되면 이 방정식의 두 개 근의 합이기 때문에 근과 개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과 같고, 두 근의 곱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면 a분의 c 1 이렇게 돼요. 그럼 하나 더. 위에는 이 식을 오메가로 나누면 좌변은 오메가 제곱, 우변은 오메가 분의 1이 되죠. 여기를 다시 오메가로 나눠봐요. 그럼 오메가 약분되고 여기 오메가 분의 1이 붙는데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랑도 같죠. 이렇게 돼요. 언제 성립했냐면 x세제곱이 1이라는 식이나 혹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가 저절로 떠올라야 돼요.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이거 말고 x세제곱이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되는 두 개 허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였기 때문에 이때 기억해야 될 내용은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 거기다가 이거 근과 개수의 관계.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오메가 바기 때문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 그래 썼고, 그 다음 여기도 이 3차식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과 같고, 다시 이 식을 또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과 같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과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같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성질, 여기 이 네 가지 성질을 구분해서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죠?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어딜 잘 보셔야 되냐면 이 부분. 3차 방정식인데 한 허근이
한 허근을 제곱했더니 나머지 허근의 켤레 반대부호랑 같은 거예요. 혹은 이항을 시켜보면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아요. 한 허근의 켤레 복수수가 그 허근의 제곱의 음수와 같을 때는 요식을 만족하는 거예요. 다시 한 허근의 켤레를 취했을 때 그 허근의 제곱의 음수를 취한 것과 같아지면 그 오메가나 오메가 반은 이 식을 만족해요. 여기 있네? 한 허근의 켤레를 취한 게 그 허근의 제곱의 음수를 취한 것과 같다면 이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 반은 뭐로 보면 되냐면 오메가랑 오메가 바로 봐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 알파를 예를 들어 이걸로 그럼 얘는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이걸로 이해되나요? 얘네 둘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이 참이되며 그 방정식의 두 개 허근을 오메가랑 오메가 바로 보기를 한 거니까. 얘를 만족하는 두 개의 허근은 오메가랑 오메가 바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따라서 저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라는 이 3차 방정식은 세 개의 근을 갖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메가, 나머지 하나가 오메가 알파,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알파라고 합시다. 저기 알파가 있으니까 그냥 베타라고 할게요.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얘랑 근을 가지니까 모양상 x-오메가, x-오메가 바, x-베타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겠죠? 그럼 얘네 둘을 먼저 분배하면 하나의 2차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은 요거 지금 빨간색 이거였잖아요. 그 중에 얘인 거고. 그럼 여기는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성질을 갖는 오메가랑 오메가 반은 이 2차 방정식에서 나온 근이니까. 이게 뒤를 붙여요. 이제 x 마이너스 베타. 얘가 쟤랑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알려져 있는 게 2차항 계수를 알고 있죠. 2차항 계수로 베타를 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2차항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하면 2차항 나오죠. 마이너스 베타 x제곱. 또 이렇게 하면 2차항 나와요. 마이너스 x제곱. 얘를 붙이면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x제곱. 이게 마이너스 6과 같아 되니까 얘가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타 값은 5가 돼요. 그럼 완성이 됐네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는 식이고 PQ를 알고 싶으면 이제 1차항과 상수를 구하면 되죠. 1차항은 여기 1차 여기 상수 5x 여기 상수 여기 1차 플러스 1x 6x 따라서 P값은 6 상수항은 이렇게 한 거죠. Q값은 마이너스 5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3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안 풀면 좀 복잡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만약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런 관계. 한 허근에 켤레를 취했더니 원래 허근에 제곱에 음수를 붙인 것 같다고? 이렇게. 그럼 이 두 개의 근은 이 관계를 맺는 이 2차 방식 근임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 두 근을 갖는 2차식은 이거니까 요 두 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2차식은 요거. 뒤에 나머지 한 모르니까 갖다 붙여놓고 분비해서 짠 맞추는 형태. 자, 3차 방정식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 다음과 같을 때 뭐 심심한데 한번 숫자 다 집어넣어서 일일이 계산해볼까? 라는 문제는 아니겠죠. 뭔가 규칙을 몇 번 하다 보면 규칙이 있으니까 이 정도 큰 숫자까지 계산하라는 거겠죠. 그럼 규칙을 파악하려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죠. 그 네 가지를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n에다 1 집어넣어 봅시다. f1은 뭘 뜻하는 거냐면 분모는 그냥 n이 없으니까 분모에 n이 있으니까 1 플러스 오메가 분자는 요 n이 1 나올 때까지니까 1 플러스 오메가까지 계산한 거겠죠. 약분하면 1이네요. 얘는 f2는
분모가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분의 1 플러스 오메가 제곱까지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이 집어넣었을 때까지니까. 됐나요? 분모 얘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여기서 나온 거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얘네들이 남고 이거 넘어간 거니까. 분자는 0이네. 0이네요. 그래서 F3은 n에다가 3 집어넣어라. 분모에 n에다가 3 집어넣는다. 분자에 3 집어넣으면 1부터 오메가 세제곱까지 덧셈하라는 뜻이니까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얘는 0이니까 어차피 없어질 거 아니에요? 얘 1이죠. 얘도 1이고 2분의 1이네. 근데 F4는 n에 4 집어넣은 거 1 플러스 오메가의 4제곱. 여기 4 집어넣으면 1부터 오메가 4제곱까지 덧셈해라.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제곱인데 어차피 얘는 없어지죠. 얘는 오메가랑 같죠.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얘는 오메가 세제곱을 묶어내면 1 플러스 오메가랑 같고 얘는 없어지잖아요. 그럼 남은 건 이게 1 플러스 오메가분의 1 플러스 오메가가 남네. 이거 어디 있었죠? 여기 있네요. 재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아, 이거 또 1 나오는구나. 그러면 계속 답은, 이 숫자들의 답은 1, 0, 2분의 1이 계속 반복되는 식이구나. 그러니까 다 덧셈하는 거니까 1부터 3까지 덧셈하면 2분의 3이죠. 근데 2분의 3이 총 항이 36개니까 3으로 나누면 2분의 3이 몇 개 나오죠? 12개 나오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전개도에서 만든 오각기둥의 부피가 180일 때 x값을 구하는 거죠. 이거는 이게 오각기둥의 밑넓이겠죠? 내가 오각기둥의 밑넓이? 그런가요? 얘가 x면 여기도 x죠? 이게 점선 부분이니까 이렇게 맞닥뜨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높이지 않을까요? 이게 밑넓이 두 개에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지는 길이가 높이가 되겠죠. 그럼 남은 아니네요. 이제 눌렀지? 녹화가 안 돼 있는데? 자,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밑넓이죠? 그림 좀 크자. 그림 너무 조금해서. 이거 좀 보여야 되네? 180. 부피 180. 이게 사다리꼴 이 부분이, 여기 오각형이 전체 밑넓이인데, 이건 이렇게 쪼개서, 오각형 넓이 구하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쪼개서 위의 넓이와 아래 넓이를 따로 구한 다음에, 네, 덧셈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따로따로. 그러다 보니까 수선을 그어서 윗변 길이, 이 길이인데 이 길이는 이 길이와 같을 테니까 x가 됐고, 이 길이 전체가 x 플러스 3인데, 여기가 x잖아요? 그럼 얘도 이제 x일 테고, 이 길이 x 플러스 3에서 x를 빼면 여기는 3이 남을 테고, 여기 있는 변은 여기 나와 있죠? x 플러스 4라고. 밑넓이는 사다리꼴에다가 직사각형 넓이를 더한 게 밑넓이인데,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더하기 직사각형 넓이는 x 곱하기 x 플러스 4.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었고, 이거 2를 약분시키고 분배하면 3x 플러스 6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x 그래서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6 이렇게 됐었어요. 이게 밑넓이였고, 그 다음 높이는 여기 x 플러스 2가 높이가 될 테니까 전체 부피값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6 하면 부피 180이 나온다는 뜻이었고, 분배를 해보면 x 세제곱
6x 2차원부터 2x제곱 여기 7x제곱 플러스 9x제곱 1창 6x 14x 20x 상수항 여기서 12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168 이렇게 되죠. 어떤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0 만들어야 돼요. 3 집어넣으면 정확히 0 나오죠. 이렇게 이거 합치면 168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68 지워져서 x에 3 집어넣으면 0 된다는 뜻은 이 x값이 3이라는 뜻이네요. 결국. 물론 조립제법 해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이 높이값 여기는 x값은 하나일 테니까 3 집어넣어서 0 됐다는 뜻은 x값은 3을 근으로 봐도 되겠더라. 자, 오른쪽 그림에서 그림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고 일단 눈여겨봐야 될 게 CD의 길이는 여기 길이는 AB의 길이의 4배 여기 AB X라고 써놨네요. 그럼 얘는 이제 4X겠죠? 이게 X면 여기까지도 X인 걸 알죠? 그럼 여기 D에서부터 C까지 접점까지가 4X면 이쪽 뒤에서 이쪽 접점까지도 4X죠. 그럼 여기도 4X. 그렇죠? 그럼 이렇게 수선을 그어서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요. 그럼 여기 X가 되니까 여기는 몇 X가 남나요, 그러면? 3X가 남겠죠? 여기는 5X잖아요? 합치면? 그럼 3, 4, 5 피타고라스죠? 여기가 이제 4X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안 써봐도 충분히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거고. 자, 구하라는 게 A, B, C, D 이 사다리꼴의 넓이와 둘레를 각각 S랑 L로 불렀어요. L은 좀 쉽죠? 둘레는 5x에다가 4x에다가 여기 4x에다가 여기 x. 그럼 몇 x예요? 5x 14x인가요? 이렇게? 둘레는 14x. 그다음 넓이는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니까 윗변, 여기를 윗변 봅시다. x 더하기 아랫변 4x 곱하기 높이 4x 나누기 2. 이렇게 약분되고 2x가 남고 이걸 곱하면 10x 세제곱 x제곱 이렇게 10x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제곱시키라는 얘기니까 10x제곱을 제곱하면 100x의 4제곱이 되고 여기 l제곱 196? 196의 2배 얼마인가요? 196의 2배 392 x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32는 0 이거 4로 나눠지겠네요. 4로 나누면 25x 4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면 4 9 36 98 x제곱 마이너스 1 4 8 32 이렇게. 이걸 이제 적당히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4차식이고 2차식이고 상수항이니까 보기차식이네요. 인수분해 되는지 봅시다. 25x 제곱과 x 제곱 여기 4 여기 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여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0x 플러스 2x 제곱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25x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 근데 얘는 0이 될 수 없잖아요. 양수를 더한 거니까. 따라서 x제곱이 4가 되는 양수값, 변길이잖아요. 양수는 2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연립방정식 해를 x는 알파, 베타라고 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이게 2차와 2차를 연립할 때는 1차를 2차에 보통 대입하면 되죠. 근데 2차와 2차를 연립할 때는 두 개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돼야 돼요. 근데 아래는 안 될 것 같고 위가 좀 될 것 같죠. 위를 인수분해 보면 여기 4x, 여기 x, 여기 y, 둘 다 마이너스. 딱 맞죠. 그럼 인수분해가 4x-y와 x-y는 0 이런 꼴이 돼서 일단 얘를 0 만들 수 있는 xy 관계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y랑 4x가 같아도 위의 식을 만족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0이 되는 값 x랑 y랑 같아도 위식을 만족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조건이 두 개잖아요. y랑 4x가 같으면서 아래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 y는 4x를 여기다가 대입해요. 밑에는 연립해야 되니까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형태로. 그럼 2x제곱 3x에 4x를 곱하면 플러스 12x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하면 16x제곱은 30. 그러니까 얘를 합쳐보면 30x제곱이 30. 따라서 x는 플러스 1 아니면 x는 마이너스 1. 근데 조건이 뭐가 달랐었냐면 x하고 y 관계는 4배 관계죠. x의 4배가 y 값이니까 y 값은 4이거나 아니면 x 값은 마이너스 4이거나.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와요. 이번에 x, y가 서로 같으면서 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 방식도 있겠죠. 그럼 그러니까 y 자리 대신에 x만 대입하다 본다 보면 2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0. 이게 x제곱. 이게 6x제곱이 30이니까 x제곱은 5가 되죠. 따라서 x는 루트 5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거나. 근데 관계가 뭐였냐면 x, y는 서로 같으므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근데 이제 남은 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이면 얼마예요? 알파 베타는 이 방정식을 만족한 근이니까 이게 제일 크네요. 네, 그래서 5가 정답이다. 보통 1차는 2차에 대입하면 되죠. 그리고 2차와 2차의 일일 때는 둘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 돼야 돼요. 근데 얘는 밑에 있는 거는 3차식이잖아, 사실. 엄밀히 말하면 3차식인데 위에 있는 거는 2차식이에요. x, y가 두 개 문자 곱해져 있으니까. 이런 건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죠. 보통 이런 것들이 대칭형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대칭형의 연립방정식. 이 대칭형 연립방정식은 보통 어떤 형태냐면 연립방정식은 연립방정식인데 x 자리 대신에 y, y 자리 대신에 x를 집어넣어도 주어진 식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양일 때. 그렇죠? 이게 x, y가 자리 바뀌지 다 곱셈, 덧셈이기 때문에 위아래는 알파벳 순서만 바뀌지 내용이 똑같을 거거든요. 이런 게 보통 대칭형이에요. 그 대칭형의 방정식은 보통 둘 중에 하나의 인수분해 안 돼도 풀 수 있는 형태로 식이 구성이 되는데 얘를 이해하려면 일단 치환을 먼저 해야 돼요. x 플러스 y를 m이라고 합시다. x, y를 n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치환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럼 위에 있는 식은 m 플러스 n 알파 베타로 할까요? 알파 베타 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그럼 위에 있는 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14. 밑에는 이게 XY로 묶이잖아요? 이렇게 되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왜 이래? XY로 묶으면 X 플러스 Y죠. X 플러스 Y는 알파고 XY는 베타니까 밑에 있는 식은 알파 베타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알파 베타라는 두 근을 갖는 어떤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얘는 두 근의 합이고 얘는 두 근의 곱이니까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t로 둔다면 t값 하나 중에 하나가 알파, 나머지 하나를 베타라고 두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으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이게 빠르게 이렇게 쓸 수 있겠나요? 두 근의 합, 두 개의 곱으로. 그럼 여기서는 t에 대한 방정식이 t값 두 개 나오죠? t-6, t-8. 그럼 t값 두 개. 6 아니면 8. 근데 t값은 알파, 베타를 말하잖아요. 근데 알파가 6인지 베타가 6인지 알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알파가 6이고 베타가 8인 케이스. 두 번째는 알파가 8이고 베타가 6인 케이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뭘 뜻하냐면 알파, 베타가 여기였잖아요. 알파, 베타가. 다시 써보면 x 플러스 y가 6, 베타는 x, y가 8. 그럼 또 이런 느낌이에요. x, y를 근으로 갖는 라지 a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라지 a 값은 두 개예요. x 값 아니면 y 값. 근데 얘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잖아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8은 0을 만족하는 두 개 xy값. 그럼 인수분해해서 xy를 구해보면 얘는 2 또는 4가 나오죠. a값. 근데 누가 a인지, 누가 x인지, 누가 y인지를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x는 2면 y가 4가 되는 거고, 아니면 x를 4로 주면 반대로 y는 2가 되겠죠. 이렇게 일단 한 쌍의 답이 나와요. 여기는 알파가 x 플러스 y, x 플러스 y가 8, xy가 6. 얘는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6. 근데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직접 근해공식에 집어넣어야죠. 근해공식. 짝수니까 짝수의 공식 a분의 1분의 생략 반의 부호반대 4 뿔마 루트 반의 제곱 16 마이너스 ac 16 빼기 6 10. 그럼 이거는 a값 두 개 중에 하나가 x 하나가 y인데 x를 만약에 4 플러스 루트 10으로 보면 y는 반대보인 4 마이너스 루트 10 켤레인 4 마이너스 루트 10. x를 만약에 음수로 주게 되면 4 마이너스 루트 10이라는 음수를 주면 루트에 음수를 주면 얘는 반대로 4 플러스 루트 10 이렇게 되겠네요. 남은 건 x 마이너스 y의 최대값. 일단 이건 아니겠죠? 음수 나오니까. 여기 x 마이너스 y의 최대값은 x 마이너스 y 값은 2. 이건 또 빼면 음수 나와서 안 되겠죠? 그럼 y다. y. 안 되겠죠, 이거는? 빼면 음수 나오잖아요. 1학년 없어지고 이게 빼기가 바뀌니까. 그럼 이걸 빼게 되면 4, 4 없어지고 x 마이너스 y는 2 루트 10. 이게 더 크네요. x 마이너스 y 최대값은 2 루트 10이 된다.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저렇게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개념을 두 번이나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 있죠. 적당히 폭에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 내부에 IFJD라는 직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이 둘레 길이가 10이랍니다. BH 길이가 2루트 41일 때 ID의 길이니까 여기 길이를 구하는 얘기죠. 이걸 X라고 합시다. 여기가 Y가 되겠고, 그럼 먼저 알 수 있는 거는 X 플러스 Y는 얼마라는 걸? 이 사각형의 둘레값이 아까 10이라고 했으니까 가로 한 번, 세로 한 번 더하면 6이 되겠죠. 뭐? 여기 있어요. 여기 둘레가 12. 그럼 가로 하나, 세로 하나 더하면 6. 자, 그 다음은 이걸 써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 2루트 40이라는 이 길이를 어떻게 써먹을지 고민해야 되는데, 자, 이쪽이 y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그대로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까지 y가 되죠. 여기를 볼까요? 여기가 y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도 y죠? 그럼 얘는 6-y가 남죠. 그죠? 그럼 여기도 6-y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 이걸 왜 이렇게 그리냐면, 요거 만들려고요. 이렇게 해서, 나름의 뭘 만들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피타고라 써먹으려고. 그럼 이쪽에 이 높이가 나타나요. 6에다가 6-y를 더하면 12-y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도 이쪽을 정리했으니까 이쪽을 정리해야 되겠죠? 여기가 얼마죠? 여기랄까요? 여기가 x죠. 여기 지금 x잖아요. 그럼 여기는 6-x예요. 여기는 6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12-x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를 써봅시다. 저거. 대각선 2루트 41을 제곱하면, 일단 이거부터 제곱할까요? 이거 제곱하면 144, 여기 일단 쓸게요. 144 마이너스 24x 플러스 x제곱, 144 마이너스 24y 플러스 y제곱. 얘네들을 더한 게 저 2루트 41을 제곱한 거. 얼마죠? 4, 대다 4 곱하면 4, 4, 16, 16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24 빼내고 x 플러스 y. 이걸 넘어가면 일단 뭐가 뺄셈이 되냐면 마이너스 164, 마이너스 20이 남죠. 그래도 20 빼게 되면 플러스 124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절히 저걸 써먹어야 되니까 이거를 곱셈없이 변형해서, 이거 변형하면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xy죠. 여기다 붙이면, 아니, 붙이면 안 되는구나.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4, x 플러스 y, 플러스 124. 여기가 6이었죠? 6의 제곱 36. 마이너스 2xy. 6 곱하면 마이너스 144 플러스 124 0. 그럼 2xy는 요거 빼면 마이너스 20 빼면 16, xy는 8 이렇게 됐네요. id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id x값 구하라는 얘기죠. 얘는 1차항이고 얘는 2차항이니까 x값 구하려면 이걸 대입하면 되겠죠. y는 6-x.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x 6-x 마이너스는 8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 따라서 x는 2 또는 4인데 id가 dj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x가 y보다 작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x에다가 4를 주면 y값이 2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 조건에 안 맞겠죠. x는 2가 된다. 이 x가 id의 길이더라. 자,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죠. 부등식의 해가 아닌 걸 찾으랍니다. 이 식의 부등식의 해가 아닌 것. 그러니까 위에서 아마 a, b 값을 찾아서 이거 다 대입을 해서 이걸 풀라는 뜻인 것 같아요. 위는 그냥 가로만 풀면 되지 않을까요? 풀면 6-2x 플러스 5 3x 플러스 6 얘랑 지워지고 넘어가면 5x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테고, 여기는 12를 곱해야 되겠죠? 분배하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15 2x 마이너스 18 넘어가면 11x 넘어가면 33. 그래서 x는 3보다 작다. 두 개를 붙여보면 마이너스 1 이상 x가 3보다 작다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b 값은 3. 저다 대입하면 3x 플러스 1. 자, 이거 해가 아닌 걸 찾으래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아야 답인데 안 작은 거. 답이 두 개구나. 이렇게 되네요. 근데 왜 답이 두 개지? 부등식을 푸는 거죠. 위에는 양변 2를 곱해서 3-3x, 아래는 마이너스 1을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아래는 10을 곱해서 2를 분배하면 2x 마이너스 6. 부동 안 바뀌고 3x 마이너스 11. 위는 위대로. 넘기면 x, 넘어가면 5. 얘는 1로 넘기면 x, 이게 반대로 넘어가면 5. 아니네요. 맞나요? 네, 11-6, 5. 그럼 해를 푸시오. 하나는 5보다 작거나 같고,
하나는 5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다의 공통부호는 없고, 네, 이게 답이네요. 그래서 x는 5.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7과 8분일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이건 근데 원래는 이게 연속 부등식은 이거 1번, 이거 2번에서 둘을 연립해서 풀죠. 이 방법밖에 없어요. 딴 방법 하면 답의 범위가 좀 넓거나 좁게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답이 안 나오고 저렇게만 풀어야 되는데, 근데 그나마 이거는 x 양쪽에 보면 k라는 문자지만 실제는 k는 숫자이겠죠. 결국은 x의 범위를 구해놓은 거예요. 이 값을 포함하지 않고 2k-3 이렇게 돼 있고, 이 값을 포함하면서 3k-6. 근데 이 범위 안에 정수가 7하고 8분이래요. 그럼 순서상 7이 여기 있고 8이 여기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9는 여기 있어야 되고 6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왼쪽 거부터, 얘부터 2k-3은 6보다는 크지만 7보다 작은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런 문제는 둘 중에 하나 등호 붙는다고 그랬죠. 등호 어디 붙어야 돼요? 이건 둘 중에 하나, 이런 경우 등호가 붙어요. 2k-3이 6과 같아졌을 때 혹은 7과 같아졌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2k-3이 6과 7 사이에 있긴 했는데 7에 붙으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 7이라는 값이 범위에서 빠져나가죠. 이 부분 헷갈려서 잘 모르겠구나. 자, 저기 할게요. 여기가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그리는 거는 이 디귿자 모양에 왼쪽은 포함하지 않고 오른쪽을 포함하는 이런 수직선을 그린 거죠. 이 안에 정수가 7하고 8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6이나 9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왼쪽에 이 빈 동그라미는 6과 7 사이를 움직여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2k-3이 이게 고정된 위치가 아니잖아. 이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점점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이 2k-3이라는 위치가 7과 같은 위치에 갖다 쳐보세요. 그럼 이렇게 수직선이 그려지면서 여기서 해가 나오죠. 근데 여기 지금 7의 위치에 가 있다 보니까 7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지고 요 사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정수가 7, 8이라는 조건에 안 맞겠죠. 그럼 이건 답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럼 반대로 이쪽으로 왔을 때, 6으로 왔을 때 이게 점점 2k-3 왼쪽으로 이동해서 6과 만약 같은 위치로 가 있다면 그럼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 안에 어차피 6은 없죠. 근데 뭐는 있냐면 7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된다는 얘기예요, 위제 조건은. 그래서 여기 등호가 붙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쪽 봅시다. 이쪽은 3k-6이 8보다는 크지만 9보다 작은 사이값인데, 이것도 둘 중에 한 군데 등호 붙는데 어디 붙어야 돼요? 8 쪽에 붙어야 돼요. 9 쪽에 붙으면 9까지 포함되니까. 그래서 요 두 개를 푸는 거예요. 위와 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근데 k값의 범위 구하는 거니까 일단 양변에 3을 더해주면 9, 2k, 3을 더하면 10. 양변 2로 나누면 2분의 9보다는 커나왔고 k는 5보다는 작다. 이게 나오는 거고, 여기 양변에 6을 더하게 되면 14. 등호 붙이고 3k 6을 더하면 15. 양변 3으로 나누면 3분의 14보다는 커나왔고 k는 5보다 작다. 그렇죠? 얘랑 얘랑 공통범위인데 그림을 그리면 2분의 9는 4.5죠. 얘는 4.6이 좀 넘죠. 이게 좀 더 크네요. 얘는 4.5, 저희는 정확히 4.5, 얘는 4.6 어쩌고 저쩌고니까. 그럼 이게 왼쪽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며, 얘는 여기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겹치는 범위는 여기 아닌가요?
따라서 K의 범위는 3분의 14보다는 커나 같고 5보다는 작다. 이게 K값의 범위예요. 자, 다음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음의 정수 x의 개수가 2개일 때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위는 12를 곱해봅시다. 4x 플러스 2a 2x 마이너스 5 넘어가고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 양변 2로 나누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 자, 이게 위의 범위고 그 다음에 아래 범위는 1로 넘기면 4x 12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얘를 그림을 그리면 얘는 어떤 값을 포함하고 그 값은 2분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죠. 걔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여기고 얘는 3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이렇게 같다. 저 둘을 근데 겹치게 그려야 돼요. 그래야 어쨌든 근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럼 겹치게 그립니다. 위치상 얘가 왼쪽 가야 되고 2분의 2a 마이너스 5 얘가 오른쪽 가야 돼요. 3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됐나요? 겹치는 거 여기. 자, 이 범위에 이제 문제가 뭐라 되죠? 음의 정수 x가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의 정수나 0은 지금 의미가 없죠. 음의 정수로 포인트를 맞춰 본다면 이 안에 누가 들어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2가 있어야 음의 정수가 2개 들어가겠죠. 근데 3개면 안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지만 마이너스 2 사이에. 저건 어느 쪽에 붙죠? 마이너스 2 쪽에. 그렇지. 양변에 1을 곱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5를 더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5를 더하면 1. 양변에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a는 2분의 1 미만 이렇게 되겠네요. 저기 a 값의 범위다. 공식을 먼저 알아야 되죠. 농도 구하는 공식은 농도라는 게 뭐냐면 소금물일 때는 흔히 말하는 짠 정도 얼만큼 짭니까? 라는 그걸 계산하려면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그 비율을 묻는 게 농도예요.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만큼 있느냐? 그 비율을 물어보는 것.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됐나요? 이게 농도 구하는 공식이고. 근데 보통은 이거보다는 이걸 더 많이 쓰죠?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혹은 농도와 소금을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누면 소금의 양이 나온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 기억하고 농도가 8인 비이퀄을 좀 그릴게요. 농도가 8%인 300g 소금물에다가 농도가 14%인 소금물을 섞었어요. 그래서 농도가 9 이상 11 이하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해요. 그때 여기에 소금물을 얼마나 넣어야 됩니까? 이런 뜻이죠. 그럼 이쪽에 있는 물의 양은 얼마나 넣어야 돼요? 9나 11에 있는 소금의 양은 9%, 11%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양은 300 플러스 x겠죠? 그러면 이렇게 섞은 다음에 그 결과가 9% 이상 11% 이하인 거니까 소금물과 소금물을 섞은 상태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소금물 300, 여기 소금물 x. 그럼 합치면 300 플러스 x가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겠죠. 여기도 300 플러스 x 이렇게 들어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의 양으로 공식을 세워요.
100분의 농도 9 곱하기 소금물량 300 플러스 x. 그 이상 100분의 농도 8 곱하기 소금물량 300 플러스 100분의 농도 14 곱하기 소금물량 x. 여기 100분의 농도 11 곱하기 소금물량 300 플러스 x. 이렇게. 계산 편하게 해서 분모 100 지우고, 분모 100 지우고, 분모 100 지우고, 분모 100 지우고. 그 다음 지울 때도 마땅히 없죠? 그렇죠? 이게 뭐 홀수인 것도 짝수인 것도 있고 3의 배수인 것도 아닌 것도 있고. 그 다음 계산합시다. 2700 플러스 9x 24 24가 아니고 2400 플러스 14x 여기는 3300 플러스 11x 이거 푸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풀죠? 넘어가면 5x 이거 넘어가면 300 여기서는 x가 60보다 하나 같다. 이렇게 되면 넘어가면 3x 넘어가면 얼마 남나요? 332, 900? 네, 3300에서 2400이면 900. 양변 3으로 나누면 x는 300. 괜찮겠나요? 따라서 x는 60보다는 크거나 같고 300보다는 작거나 같은 분량 양만큼을 넣어야 농도가 9 이상 11 이하가 된다. 원래는 이게 굉장히 귀찮은 문제예요. 이렇게 1번, 이렇게 2번이죠. 근데 2번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숫자라 절대값이 8 이하가 되려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얘가 마이너스 8 이상 8 이하가 돼서 여기는 좀 쉽게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계산할 때는 이게 두 개를 나눠야죠.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2 제가 그냥 나오고 x가 3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나와요. 여기를 풀 때 이거 넘기죠. 그럼 x가 남고 이게 넘어가면 8이 돼서 이게 답이 아니에요. 이 부등식을 풀면 이게 답이긴 하나 조건을 만족한 게 답이기 때문에 3 이상이면서 8 이상인 거는 8 이상인 거 이렇게 돼요. 여기는 1로 넘기면 3x 1로 넘기면 4 그렇죠? 3x 넘기면 4 그럼 x가 3분의 4보다 작다. 얘는 x가 3보다 작다. 둘의 공통 범위는 x는 3분의 4보다 작다. 그럼 이거랑 다시 또 뭐래 되면 아까 여기 있죠. 이거 구하다 말한 거. 이거 다시 풀어가지고 이 범위 이게 2번 얘가 1번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야 진짜 정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왜 대충 풀어주냐면 이렇게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절대값 나오는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식으로 안 풀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걸 연습할 겁니다. 그래도 제가 아까 뭐 급하게나마 필기가 좀 이쁘진 않았지만 그렇게 보여드린 거는 만약 식으로 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 뜻인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근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딴 거는 문제가 안 되고 이 절대값 그래프만 그리는 방식을 알면 돼요. y는 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지죠. 45도로 기울어져 있는. 근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 부분이 없어지고 이렇게 접혀 올라가죠. 왜냐면 x값에 음을 집어넣으면 y값도 음이 나오는데 x의 절대값을 취하면 y값은 양만 돼야 되거든요. 그럼 y좌표 음이었던 부분은 양만큼 이렇게 접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 꺾이는 V자 모양으로 됩니다. 그럼 근데 이게 y는 절대값 x의 뒤에다가 1을 붙였어요. 그럼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위로 한 칸 끌어올리라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y는 절대값 x-2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얘는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는 뜻이죠. 그 위로 한 칸 가는 거예요.
여기 꺾이는 점 있죠? 원점에서 오른쪽 2칸, 위로 1칸,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꺾여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y는 절대값 2x-6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절대값 아닌 0이 되는 x값 3, 그때 x에 3 대입한 y값은 0이 나오죠? 이게 꺾이는 점이에요. 아셨나요? 근데 절대값 안에 플러스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아래로 꺾이는 건데 절대값 안에 음이 있으면 반대로 이렇게 위로 꺾이는 거예요. 요것만 차이를 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다 하기 힘드니까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해봅시다. 얘랑 얘 그래프는 이거고 얘 그래프는 y는 x 플러스 2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1차 함수예요. 얘네 둘을 그리면 돼. 얘는 3,0에서 꺾이니까 3,0이라는 점에서 45도로 V자 모양을 꺾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당연히 3이 되겠죠. 이쪽 간격 똑같은 거니까. 이해됐나요? 네. 근데 얘는 x 플러스 2? 이거는 기울기 1이면서 y좌표는 2인 직선이니까 여기쯤을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겠죠. 아, 잠깐만. 잘못 그렸어요. 왜 잘못 그렸냐면 얘는 x의 기울기가 1이 아니고 2잖아요. 그럼 1일 때가 45도면 2일 때는 좀 더 급해야죠. y축이 좀 더 가까워져야 되니까. 그리고 얘는 3을 지나가는 게 아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 때니까 여기는 x에 0 집어넣으면 절대가 마이너스 6을 지나가겠죠. 여기쯤을 지나가요. 색깔을 구분해야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지나간다 보시면 돼요. 대칭 관계로 이렇게 대칭 형태로 그리시면 돼요. 6을 지나가요? 왜냐면 이게 y축, 얘가 2잖아요? 그럼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을 알고 싶은 거니까 x에 0 대입해 보면 돼요. 그럼 y는 절대값 마이너스 6이니까 6을 지나가겠죠. 여기 6.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흰색 그래프는 절대값이고 하늘색 그래프는 직선이죠. 1차 함수. 둘의 위치 관계를 따지는데 이쪽이 더 크다는 뜻은 절대값 그래프가 흰색 그래프가 하늘색 그래프보다 더 크다,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기준은 얘네가 기준이겠죠. 여기 있는 점 만나는 교점, 여기 있는 점 만나는 교점. 이게 처음 연습할 때는 어렵지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훨씬 더 쉬워요. 여기 교점 어떻게 찾냐면 이 절대값 그래프 중에 V자가 꺾였는데 얘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그래프 자체를 그린 거고 얘는 이 반대 부호를 그린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는 교점을 찾아라 그러면 교점 찾을 때는 2x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2x-6과 저식 x 플러스의 교점을 찾으면 돼요. 넘기면 x, 넘기면 8이 돼서 이 위치가 8 나와요. 얘는 여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과 x 플러스 2의 교점을 찾는 거라 넘기면 이게 아까 우리가 구했던 3분의 4가 나와요. 이렇게. 됐죠? 그럼 얘네 둘의 교점은 교점은 3분의 4랑 8이었고 위치 관계는 흰색이 하늘색보다 더 위에 쓰려면 요쪽 구간, 이 만나는 교점의 왼쪽이에요. 만나는 구간의 왼쪽이 흰색이 하늘색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근데 3분의 4랑 8 사이에서는 오히려 하늘색이 더 위에 있죠. 흰색보다 하늘색이 더 위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흰색이 더 위에 있는 걸 원하니까 이건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8을 넘어가면 다시 흰색이 하늘색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답은 여기 1번식의 답은 x가 3분의 4보다는 더 들고 있다는 얘기는 작거나 같아 되고 또는 그게 아니면 이쪽이에요. x는 8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 그래프는 바뀌는 게 없으니까 이건 그대로 절대값 그래프 이게 3,0에서 꺾이고 그 다음 얘는 y는 8이죠. y는 8이면 x축 위로 8칸 가진 직선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y는 8. 그럼 만나는 교점은 여기와 여기인데 이 교점 어떻게 찾죠? 그러면 아주 쉽다고 그랬죠? 얘는 직선의 저 절대값 그래프 중에 양인 부분 2x-6이 8일 때 넘어가면 14, x는
7. 여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8. x는 마이너스 1. 근데 이번에는 꺾이는 절대값 그래프보다 이 직선이 더 위에 있어야 되죠.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요 구간이 직선이 꺾이는 절대값보다 더 위에 있는 구간이죠. 그럼 이거와 동시에 연립부등식이니까 이것 마이너스 7 이상 x는 7 이하. 쟤네들의 공통을 찾는 거예요. 그럼 숫자의 크기를 볼 때 마이너스 제일 왼쪽, 그 다음에 3분의 4, 7, 8. 이쪽. 거기랑 여기에 겹치는 부분. 됐나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이상 3분의 4 이하. 이게 x의 범위가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배울 때는 이게 쉬워 보이질 않아요. 그래프를 이해하면서 문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식으로 푸는 게 더 낫지 않나? 왜냐면 그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방식이니까. 좀 귀찮아도 알고 있는 방식을 사람이 선호하지, 좀 단순해 보이거나 좀 더 쉬워 보여도 새로운 걸 도전한다는 게 사람들한테 좀 부담스럽거든. 근데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방식을 쓸 테니까 뒤에 절대값 문제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또 질문 있나요? (46번) 이런 거는 할 수 있나요? 이건 그래프를 안 해봤죠? 자,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절대값이 이번엔 두 개죠. 두 개일 때는 어떤 그래프냐면 하나면 이렇게 V자로 꺾이고 두 개일 때는 가운데가 평행하면서 이런 물바지 형태로 꺾여요. 그럼 이 가운데 이 꺾이는 점도 누굽니까? 그러면 이 점은 x값이 얘 0되고 얘 0되는 값 중에 작은 값이에요. 0. 여기 x는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2, 가 되죠. 근데 x에 2 집어넣으면 여기 2, 0, 여기 2 집어넣으면 얘네 둘의 그래프 합은 2가 되네요. 2, 2예요. 그럼 당연히 얘도 0,2를 지나가요. 당연한 겁니다. x에 0, 0 집어넣으면 0 더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2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x 평행 직선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게 위로 두 칸 갔으니까 x축은 아마 이런 데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x축이 그려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렸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y는 4잖아. y는 4잖아요. 이게 2면 위로 두 칸 더 가 있으니까 한 이 정도의 y는 4가 있겠죠. 이해돼요? y는 4. 이제 누구의 위치 관계예요?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됩니까? 흰색이 위에 아니면 하늘색이 위에? 흰색은 절대값, 하늘색은 저 직선 y는 4.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돼요? 저 부등호를 보세요.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되나요? 절대값. 흰색 그래프가 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위치 관계상 흰색이 더 위에 있을 때가 어디죠? 이 만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왼쪽이에요. 여기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에요. 아, 여기 위치를 찾아야 돼요. 여기 위치. 찾은 다음에 걔보다 더 오른쪽, 걔보다 더 왼쪽.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에요. 그럼 교점 찾으면 어렵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교점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 이거는 양인 구간인데 언제 양이냐면 이거 둘 다 양일 때요. 그럼 2x-2가 4가 됐을 때니까 넘어가면 6이 되고 x는 3 나와요. 여기는 둘 다 음일 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4가 될 때니까 마이너스 2x는 2 따라서 x는 마이너스 이렇게 될 때요. 따라서 답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3보다 더 크거나 같다. 등호 왜 붙였냐면 여기 등호 있어서 같아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 b 값은 3. 그러니까 이걸 원래 식으로 풀려면 미리 썼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이거 0 되고 이거 0 되는 값으로 기준을 잡다 보니까
0, 2. 0보다 작을 때, 0과 2 사이, 0보다 클 때. 0보다 x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x가 0보다는 크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세 번째는 x가 2보다 크나 같을 때. 그리고 또 식 다 써야 되죠? 둘 다 음수일 때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4보다 크나 같을 때. 이거 부등식 풀어서 또 얘랑 연립해서 공통분모 찾고 또 찾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래프만 빨리 그릴 수 있으면 저렇게 일일이 다 쓰는 것보다는 이게 더 빠르다는 얘기죠. 위치 관계로 찾는 게. 근데 왜 저 그래프는 그냥 V자 아니고 이거는 이 사이 값이 이 사이에서 이건 양인데 이건 음이 되죠. 이 구간 안에서는. 그럼 얘는 양이 되는데 얘가 음이 되다 보니까 얘랑 얘는 없어져서 y는 2라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x 평행하며 y는 2라는 직선이 만들어서 가운데 이렇게 돼요.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누굴 그릴 거냐면 y는 절대값 x-3 마이너스 1. 그 y는 2. 얘네 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y는 2가 더 위에 있는 구간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찾아야 되는데 얘를 찾으려면 일단 이거부터 먼저 그리세요. 저 안에 걸 그려야 바깥에 걸 그릴 수 있죠. 그럼 1차적으로는 y는 절대값 x-3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요. 얘를 그려보니까 어디서 꺾이죠? 얘가 0이 되는 값 3, 그때 x의 3제곱은 y값은 뒤에 있는 숫자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에 꺾이며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약간 45도로 왔다 갔다 기울기. 그럼 3, 마이너스 1이면 한 여기쯤 3, 마이너스 1. 여기를 기준으로 45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대충 그리는 거죠. 45도로 각도를 잴 수는 없으니까. 한 이 정도. 이걸 그렸어요. 그렸는데 다시 2번 저 그래프에다가 또 절대값을 씌우면 아까 왜 절대값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려진 그래프에 y는 절대값 씌워졌다는 얘기는 y좌표에 음은 없다는 뜻이에요. 좌표 자체가 y가 항상 절대값이니까 음은 없으니 음의 크기만큼 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x 위로 이렇게 데칼코마니 하듯이 접어넘기면 돼요. 그럼 여기는 양의 부분이니까 그대로 살아남아 있겠죠? 얘도 양의 부분이니까 살아남아 있겠죠? 근데 음의 부분은 양의 크기만큼 이렇게 위로 접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3,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y는 2를 그릴 거예요. y는 2면 여기가 1이잖아요, y좌표가. 그럼 y는 2면 위로 한 칸 더 가 있겠죠? 한 이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y는 2. 이제 뭘 찾으라고요? 빨간색이 하늘색보다 더 위에 있을 때. 이쪽이 더 크다고 돼 있으니까. 그거랑 같다. 그죠? 그럼 빨간색이 하늘색보다 더 위에 있을 때 언제죠? 여기 교점. 여기 교점. 일단 교점을 기준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쪽으로 뽑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있거나. 이건 사이에요, 양쪽이에요? 사이. 그치,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요렇게가 다 빨간색이 지금 하나씩 더 위에 있으니까 여기는 x값 범위부터 여기는 x값 범위까지가 내가 원하는 답이라는 얘기죠. 그럼 교점 찾으면 되는데 이 교점 찾는 게 쉽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다 양일 때지. 이게 다, 이 안에 있는 게 다 양일 때. 그러니까 x-4가 2가 될 때예요. 넘어가면 x는 6일 때. 됐니? 그리고 얘는 아까는 선생님 그냥 처음이니까 다 설명드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가운데 있는 이 3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 아닐까? 그럼 이만큼 세 칸이면 이만큼은 다시 왼쪽 세 칸이니까 이게 얼마예요? 0인 거예요. 지금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렇지 0인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죠? 여기 세 칸, 얘 세 칸, 0. 그럼 답은 0 이상 x는 6 이하 이렇게가 우리 원하는 답이에요. 지금 그리는 그래프는 그냥 1차 함수. 얘는 1차 함수였죠. 1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1차 함수의 변형 그래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y는 x-3, y는 x-3, 여기를 찌르는 직선. 그게 절대값, 그러면 음수 부분 없어지고 이렇게. 이게 3,0에서 꺾이는데 밑으로 한 칸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꺾이는 거지.
요게 됐던 거야. 그리고 다시 또 절대값 씌우면 요 음으로 내려왔던 부분은 양으로 접올라와서 이렇게. 그래서 막 W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 이거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저거를. 아까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절대값이 하나짜리 그래프 혹은 절대값 2개짜리 그 정도는 외우는데 저런 거는 외운다기보다는 그려놓고 다시 문제에 맞게 변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네. 자, 이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겠죠. 여기는 어디예요? x값이 마이너스 3일 때고, 여기 x값은 1일 때입니다. 이 점의 좌표는 됐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1,4 그렇죠? 그럼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3,4일 거예요. 그럼 x축은 이런 데 있다고 칩시다. 이게 x축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보세요. y는 k를 그렸잖아. y는 k는 x축 표한 상수함수죠. 근데 k가 이런데 x축 밑에 그려지면 흰색과 하늘색이 만나질 않잖아. 만나지 않으면 어쨌든 이런 정수값의 범위가 나오지 않겠죠. 당연히 만나되 하늘색이 얘보다는 위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약간 위로 있는 이런 그래프가 될까요? y는 k. 그러면 만나는 교점이 여기 있겠죠. 여기 교점의 x좌표를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여기 만나는 교점이 있을 테고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이해되죠? 근데 k이기 때문에 연립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식을 만들 수는 있는데 이 k가 얼마인지 몰라서. 근데 이걸 봐야 돼요. 이거. 뭘 붙여? 지금은 절대값이 이 y는 k라는 하늘색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 사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 안에 여기랑 여기 사이 안에 정수가 몇 개 들어야 돼요? 7개만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 벌써 몇 개 있냐면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정중앙이 마이너스 1 있죠. 여기 한 칸 옆에 0 있죠. 여기 한 칸 옆에 마이너스 있고 여기 1 있고 여기 마이너스 3 있잖아요. 벌써 몇 개 들어왔나요? 5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좌우로 한 개씩만 더 들어가야 7개가 되겠죠. 여기가 대칭 관계니까 여기서 1 가면 여기는 얼마죠? 2죠. 그렇죠? 이걸 2라고 잡지 말고 만나는 교점 여기. 이게 이 범위 안에 이걸 좀 옆에 벌릴 걸 그랬나 봐요. 어쨌든 요 구간 안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2가 여기가 아니고 2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 범위 안에 정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여기 1, 여기 1이 있겠죠? 1, 여기가 1이네. 여기 1, 2 이렇게 되겠죠. 총 7개. 점이 2가 되면 2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면 안 돼요. 일단 그건 좀 이따가. 어쨌든 요 빨간색 구간 안에 이렇게 7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겠죠? 네. 그치? 그럼 여기 2를 집어넣을 때 이 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이 점의 좌표는 2, 요건 둘 다 양수일 테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6 나오죠. 됐나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대칭 관계니까 이 점은 마이너스 4,6일 거예요. 근데 여기 2에 대응되는 점은 요 빨간색 안쪽으로 마이너스 4랑 2에 대응되는 점은 이 빨간색 안쪽으로 들어갔어야 되지만 그 다음 2를 지나서 3이 되는 점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3은? 네. 무슨 말이 이해됐어요? 네. 그럼 마이너스 5는 여기 있어야 되죠. 그럼 이 점에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3 집어넣으면 8. 이는 마이너스 5,8 됐나요? 이렇게 근데 대략 이런 느낌을 그려줘야 대략이에요. 대략 이런 느낌을 그려줘야
여기 만나는 교점과 여기 만나는 교점 빨간색 사이에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점이 이게 아니고 이거였죠? 아까 이거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4라는 x값 여기는 x값 2라는 x값 이렇게 포함돼야 정수가 7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3은 이 자리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3까지 이 빨간색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5도 이 빨간색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7개 두가 더 추계돼서 9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림은 이해됐어요? 그럼 답은 끝났어요. 우리는 K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K는 Y좌표죠. 근데 이 Y좌표는 여기 있는 점의 Y좌표는 6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죠. 여기 있는 Y좌표는 8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죠. 6보다는 크고 8보다 작은데 어느 쪽에 등호 붙을까요? 6쪽에. 이게 답이에요. 이해돼요? 네. 어렵지만 이렇게 풀면 아까보다는 훨씬 더 식을 푸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긴 할 겁니다. 근데 한 번 듣고 연습은 잘 안 돼요. 집에 가서 다시 그림도 그려보고 네가 좌표 좀 잡아가면서 이게 2가 들어가나? 3은 들어가야 되나? 이런 관계를 따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이렇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려볼게요. 절대각 그래프죠. 어디서 꺾여요? 마이너스 k, 0에서. 결론 이 마이너스 k, 0은 x축에 있는 점이죠. 저 문자인가요? k가? 문자로 써져 있지만 실제는 숫자인 거죠.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걸 y라고 그리게 되면 이건 상수함수예요. 그러니까 y는 k제곱 마이너스 3k라는 이런 상수함수가 있는 거야. 얘를 이렇게 움직여 다닐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원하는 게 뭐였죠? 절대값 그래프가 저 직선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래에 있어줘야? 아니죠. 이렇게 되면 아래에 있죠. 근데 그 아래에 있으려는 범위는 요 양쪽 만나는 교점의 사이지. 사이가 돼야 직선보다 절대값 그래프 아래에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요 사이 값의 실수는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두 점 사이에 존재하는 실수는 항상 무수히 많다 배웠잖아요. 이번 중3 교과에도 보면 두 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수히 많은 무리수, 무수히 많은 실수. 그럼 이 두 점 사이는 아무리 이 간격이 좁아도 이 두 점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하니까 오직 한 개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K는 특별한 말 없이 그냥 0이 아닌 실수 값이죠. 정수, 자연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럼 한 개를 가지려면 내리다가 언제 왔을 때?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직선이 이 절대값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없어요. 위에 있는 거는 없어. 근데 같은 거는 딱 한 번 여기. 그래서 오직 한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봐. 이 직선이 움직인다고 그랬죠? 위아래로. 뭐야 이거 왜 안 움직여? 아이, 응? 왜 이래? 위치 관계. 직선이 이 꺾인 절대값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 돼요. 위에 있는 데도 없고 같은 데도 없죠. 위에 있는 데는 없어요. 같은 데는 있어. 언제? 여기 딱 이 점에서 한 번. 저게 답이에요. 그래서 오직 한 개. 이게 더 위로 가면 무수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원하는 답은 여기 접했을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저 k 제곱 마이너스 3k가 x축과 같아야 되니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k 값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k 값은 0 또는 3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책에 보면 k가 0이 아니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답인 거예요. k가 3. 그래서 k 값은 3이었고 그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다 k에다 3 집어넣으면 돼요. 절대값 x 플러스 3은 0보다 이 k에 3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됐었죠?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 부동식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x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절대값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죠. 근데 같을 수는 있죠. 이게 0일 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답은 3, 밑에는 부동식이니까 x의 범위를 구해야 돼서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식을 푸는 것보다는 그래프가 좀 더 유리하다.